봉화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그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힘이라고 저하고 박사과정에 같이 계셨던 윤갑석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부동산 개발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부에는 부의 발판이 된 부동산 투자. 저도 전체적으로 한 2번 정도는 읽었는데요. 처음에 읽는 것보다 두 번째 읽을 때 그 요약본,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주택 투자의 기본은 수익과 거주 요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주택 투자를 할 때 고려할 점 언급하고 있는데 가격 추이나 지역 분석 등, 그리고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저금리 시대나 우리나라 경우는 일단 경제 성장기가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 시대는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이 부동산은 투자를 해야 된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은 저금리 담보대출, 레버리지 효과죠. 이걸 이용하여 자기자본 플러스 타인자본, 레버리지,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면 되고요. 투자를 어디에 하냐?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도 핵심 지역에 투자를, 로케이션, 위치에 따라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부동산 투자의 출발점은 내 집 마련이고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걸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의 발판이 된 부동산 투자로서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부는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서 아파트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50, 60% 이상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 어떤 거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 아파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등장으로 뭐 연탄가스가 중앙난방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뭐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 그러니까 연탄가스로 예전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말도 있고요. 그 아파트 밀집 지역, 학원가 밀집 지역이죠. 그때 이때는 주택 수요가 증가되면서 이쪽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대치동, 그다음 목동, 중계동, 대구 범어동 이런 쪽이 있죠.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는 브랜드, 역 접근성, 초품 알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학군, 학원가가 잘 돼 있나, 그다음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강남 아파트 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그쪽 아파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부의 축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 요즘 아파트 공급은 차별화되고 있어요. 세대 불량 아파트 등, 그리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 같은, 이게 새로운 아파트일수록 수요자 중심의 아파트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서울 아파트는 일시적인 조정이 있어도 계속적인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투자 대상 아파트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학군, 직장과의 거리, 역과 교통, 초중교 학교와 거리, 브랜드, 구축과 신축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집합제로 투자 대상 아파트를 골라야 됩니다. 자, 3부에는 그럼 토지, 투자 대상으로서 토지는 어떤 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토지 자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로 말하면, 주택으로 말하면 재개발,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죠. 재개발은 오랫동안 걸리잖아요. 15년, 20년. 그래서 토지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럼 토지 투자 시 주의할 점은 정보가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약간 사기꾼들이 토지 경우에 조금 많을 수가 있어요.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그리고 땅, 공시지가에 맹신하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되고요. 임장, 현장을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토지 투자는 주택 투자보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개발 가능성과 그리고 이쪽에 도시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미래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토지는 임대 수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장기로 목표해서 비사업용에 대한, 최근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부분 많이 나왔잖아요. 세금 부분이 나오고요. 그 토지 투자의 장점은 자본 수익률이 소득 증가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공감하는 건데요. 우리가 급여 가지고는 요즘 자산 소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여보다는 자본 수익률, 투자에 대한 자본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우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과거부터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계 자산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 요인은 입지, 그 다음에 정책 변수, 투자 환경, 개별적인 요인, 텍스, 세금 등이 있죠. 교통시설 계획, 지하철 노선 등이 토지 가격 상승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추이를 볼 때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경우는 토지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땅 토지 가격, 주택의 밑에 있는 부속 토지 같은 경우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투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성인 토지 투자가 제일 좋겠죠.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세무상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세금 후 애프터 텍스, 세후 수익률을 고려해야 됩니다. 4번은 정부 정책 변화와 부동산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과거 정부가 있었죠. 이 정부의 정책은 각 정부별로 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계속 규제 완화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 고용 효과나 경제 전반적인 효과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 정부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계속 변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침체기, 환환기에 따라 세금 정책, 청약제도, 대출 규제, 투기 지역 등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보면 노무현 정부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는 완화 정책을 했고, 선분양과 전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죠. 선분양, 그 다음에 전세 제도가 있어요. 이 선분양은 건설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죠. 초기에 분양을 시키면서 이미 매출을 확정시키고 가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완화되고요. 최근에 주택임차보호법이 됐죠. 2+2. 그래서 4년인데 이게 전세 가격 상승에 최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임대 시장을 유축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경우는 주차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폭이 2.3m에서 2.5m, 20cm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차장이 공간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나 분양가가 상승하고 이런 아파트는 젊은 사람들이란 여자분들 주차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올라갈 걸로 봅니다. 자, 주택 정책 문제점은 주택 배분의 불균형이고 저출산 주택 공급이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저출산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1인 가구 늘어가고 고령화 가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로 월세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전세에서 또 자가 소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규제 일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거나 대출이나 그 다음에 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신을 차려서 주택 공급 정책을 하고 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정부 정책은 각 정부마다 계속 변동되고 있습니다. 선분양과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죠. 그래서 이런 제도는 미래에 변동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5부 마지막입니다. 부동산의 미래 전망인데요. 자, 미래의 부동산 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변동이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봅니다. 저도 이 관점에서는 윤 박사님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로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는 양극화되고 지방 도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인 가구 증가하면서 가구 수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월세 수요 증가되고 소형 주택 시장이 선호되고 그 다음에 새호, 공유하우스. 여기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유하우스 등 주거 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령화 시대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은 전원주택에 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도 보면 전원주택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여가고 그 다음에 병원이 가까운 도시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원주택이 뭐 가평이나 양평 이런 전원주택이 최근에 가격이 확 떨어진 것도 이런 추세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대형 주택을 선호한다 이 말은 조그마한 주택은 전염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임차 수요, 상가 임차 수요가 1층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다음 무인 점포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금리에 따라 임대 시장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임대인은 금리에 민감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월세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 시장일수록 월세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이 부동산 힘이라는 게 현금이 부동산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죠.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고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금리 상황에서 그리고 항상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무주택자들은 현금보다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져야 된다는 저자의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 화폐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물가는 계속 상승 예상입니다. 주택은 미래 물가 상승률의 해지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택은 꼭 가지고 있으라고 저자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갑석 박사님 책은 전체적으로 이제 실무와 이론을 하신 분이라 이 책에서는 여러 뒤에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 책과 각종 논문, 신문 기사 이런 것을 많이 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집필하셨습니다. 또 이분은 이제 부동산 개발 전문가로서 이 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에서 5부까지 과거 부동산 추이, 과거 부동산 정책, 투자 대상으로서 아파트와 토지를 고를 때 주의할 점, 부동산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에필로그에는 이제 종잣돈 마련 방법으로 금 등 이런 게 투자 방법이나 부동산, 토지, 사기 피해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읽어보면 과거 부동산 시장의 전체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미래 부동산 시장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파트 토지 투자, 부동산 개발자, 입문자와 실무자 등에서 큰 틀을 볼 수 있는 책으로 보입니다. 자, 미래의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명동이나 예전에 과거 아주 잘 나갔던 명동의 부동산이 현재 침체되고 있고 절반이 공실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권은 계속 변동이 되고 있죠. 최근에 성수동에 있는 상권이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상권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다는 거. 온라인 시장, SNS 시장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이 흐름이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을 그리고 항상 관심 갖고 책을 읽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전통적으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고 미래에도 다른 투자 수단보다 주식이나 코인 여러분도 하고 있죠. 이런 것보다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매경닷컴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경닷컴 기사인데요. 윤갑석 박사는 자금의 집값 상승 주요 원인으로 지금의 집값 상승 주요 원인으로 저금리, 유동성 확대, 가구 분리로 세대 수준과 전세 가격 상승, 임대차 보호법이죠. 투기 수요 유동, 이 투기 수요 유동도 큽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획일화된 정책, 이렇게 수요 억제 정책이죠. 그다음에 정부는 25번에 달하는 이딴 대책을 발표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강행했고, 그래서 강한 규제, 공급 부족에 따른 가능성으로 인해서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신조어인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자, 20년 동안 이분은 이제 부동산 개발 전문가로서 실무와 이론을 통해 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윤갑석 박사님은 실무도 아시고 잘하시고 이론에도 잘하시는 박사님입니다. 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면서 유일한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부동산 하락기를 맞았죠. 그래서 과거 세대를 보더라도 부동산은 한 번은 꺾였지만 언젠가는 물가 상승 이상은 올랐다는 걸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2008년에 부동산은 떨어졌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이 침체기 되면서 집을 사는 것이 애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은 저금리 코로나로 해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돈을 홍수 시대에 살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실무자산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세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지방도시, 소규모 지방도시는 뭐 소멸할 위기가 있고 1인가구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게 많기 때문에 집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전 재산을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걸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동산이 떨어질 때 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투자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돈을 집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 책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힘이라는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1부에서 5부까지 제가 읽고 나서 중요한 부분을 언급했고 저의 생각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부동산을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인플레이 해치 수단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뭐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